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그 법인 파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회사하고의 법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인 파산하고 그 공사와 같은 도급 계약,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법인 파산은 계약을 해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채무자회생법 335조에 있거든요. 5조에. 그리고 민법에 674조에 도급 계약이 있습니다. 도급과 관련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업자도 해지할 수 있고, 발주자도 해지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도 해지할 수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다 완성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아니면 그 공사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상관이 없고, 짓다 말았단 말이죠. 그 10층짜리인데 5층 짓고 발주자가 그러니까 공사를 맡긴 사람, 도급인이 파산했을 경우에 문제지 않습니까? 아직 5층 지을 게 남아있고 5층은 지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공사업자의 공사 대금하고 그 다음에 미완성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공사 계속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자 보세요. 5층 지어져 있잖아요. 지어져 있고 그 지어진 부분은 파산 신청한 법인의 소유니까 변제 재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는 그 기성고에 대한 지어진 5층에 대한 공사 대금 뿐만 아니라 계속 공사를 이제 파산관제인이 계속 좀 해달라 했을 때는 그 파산 선고 전에 기성고에 대한 공사 대금, 이제 남아있는 5층 부분, 남아있는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 모두가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재단채권은 뭐냐면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 깎이고, 예.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는 뭘 할 수 있어요?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예? 자, 근데 파산관제인이 이제 공사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 이제 이때가 이제 문제예요. 예? 자, 이 도급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지어놓은 거를 이제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파산관제인이 공사 해제 선택하면은 이 지어진 부분을 다 원상회복시킨다고 다 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미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주자인 그 공사를 맡긴 도급인의 변제 재원으로 쓰이고, 그리고 기성고에 대한 공사 대금 문제잖아요. 이미 일부 지어놓은 거에 공사 대금, 그 부분은 이제 이 설이 좀 나뉘는데, 이걸 파산 채권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채무자회생법을 더 우선 적용해야 되니까, 법인 파산이니까 보수청구권을 파산 채권으로 행사해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에 대한 보수청구권 공사 대금 가지고 이제 공사 해제 선택한 경우는 이제 조금 공사업자가 이제 손해를 좀 볼 수가 있죠. 배당에 참가해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공사업자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는 이제 파산관제인도 그렇고 공사업자도 둘 다 계약을 계속 할 거냐, 파산관제인은 이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 그러면은 파산관제인이 공사 유지를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은 본래 하던 공사업자한테 요걸 이제 완성해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결하고 제3자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금은
재단 채권이 돼가지고 수시 변제 되는 겁니다. 배당 받는 게 아니고 수시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파산 관제인이 해제를 선택했어요. 공사 그만했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주자 도급인이 원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선급금을 줬다든지 이런 것이 그 공사업자 파산을 신청한 공사업자한테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내놔라 그거 내놔라 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원자재 이거 발주자가 돈 줘가지고 샀는데 이런 거 원자재가 없어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가액을 재단 채권으로 행사해서 수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공사를 맡긴 사람이 파산을 하는 경우, 공사업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 일단 둘로 구분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공사 맡긴 사람이 파산했을 때 파산 관제인이 계약을 이행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해제를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공사업자가 파산하면 거기 또 파산 관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공사를 이행을 선택할 것이냐 해제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잘 구별을 했는데 누가 파산했는지, 그리고 계약이 이행이냐 해제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누가 파산했느냐, 계약을 이행하느냐 해제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는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법인 파산과 관련해서는 많을 거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 물품 매매 계약, 이런 공사 도급 계약, 위임 계약,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 법률 관계들이. 근데 이제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냐, 선택하느냐 문제가 남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해당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법률 효과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기본 구조는 그렇습니다. 기본 구조는 유지냐 해제냐, 요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공사 도급이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왜냐면 부실 수도 없고 원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게 부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구제비로 돈도 없는데 지금 공사업자 완성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도급은 기본 골격은 같아요. 다른 계약들 처리하는 거하고. 근데 약간의 특이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